오산기지로 옮겨진 미군 유해가 다음 주 하와이로 송환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북한 내 미군 유해 추가 발굴을 추진합니다.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미일 공군은 합동훈련을 벌여 대북 경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16일 만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기엔 부족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와 고속도로는 온종일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쭉 수백 미터가 무너져 내린 라오스 댐 사고 현장이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고댐은 우리 정부의 원조 사업으로 건설됐는데 환경 파괴와 원주민 강제 이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검찰과 경찰, 수뇌부 인사들을 비롯해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트위터 주가가 실적 부진 여파로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도 주가가 19% 가까이 떨어지는 등 SNS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군 유해 55구를 돌려받은 미국 정부가 북한 지역에 있는 미군 전사자 유해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미국, 캐나다와 호주 등 참전국들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55구를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국이 유해 추가 발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유해 추가 발굴을 위해 북한의 미군 인력을 파견할 수 있냐는 기자 질문에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유해 현장 발굴 재개는 지난 15일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북미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전사자 유해 송환은 인도주의적 행동으로 명백히 올바른 방향이라며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65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선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모여 전우들을 기렸습니다. 특히 미군 유해 송환 소식을 접한 올해 참전 용사들의 가슴은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Dies or perishes in another land fighting for a cause, he should be brought home. No matter what it costs, what consequences, should be brought home. 캐나다와 호주에선 각각 참전 용사의 날과 잊혀진 전쟁이 돼선 안 된다는 행사가 열렸고 미국은 올해 정전협정일을 한국전쟁 참전 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Been lost in Korea, are now coming back home. It's not a forgotten war to their families. 미군 유해 송환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현장 발굴 작업이 재개되면 2005년 이후 13년 만으로 유해 문제를 계기로 북미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어제 오산기지로 옮겨진 미군 유해는 1차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하와이로 송환될 예정인데요. 그 며칠 뒤에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참여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양 기자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오산기지에 먼저 도착한 유해 55구. 영국군 등 다른 나라 유엔군의 유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초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군 유해로 인정이 되면 금속관으로 옮겨진 뒤 다음 달 1일 하와이 기지로 송환돼 정밀 DNA 분석으로 가족을 찾게 됩니다. These incredible American heroes will soon lay at rest on sacred American soil. 북미회담 주요 4개 합의 사항 중 하나인 유해 송환이 이행되면서 이제 협상은 비핵화와 대북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본 게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가올 협상장은 또다시 싱가포르,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의장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아태 지역 안보 협의체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아니라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새로운 대화 채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핵시설 신고 등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종전선언의 어떤 시작 포인트와 함께 북한도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신고라든지 비핵화 시간표 제출,
뭐 이런 거를 아마 동시적으로 좀 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ARF 회의에 이어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미일 동맹을 통한 대북 경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유해가 송환된 어제에도 미국과 일본 공군이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합동 훈련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가 나란히 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공역에서 미일 공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국방부와 일본 자위대가 함께 공개한 사진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B-52와의 합동훈련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52 전략폭격기 2대는 이번에도 괌 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실제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유해 송환 당일에 한반도 인근에 투입된 점이 주목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경계태세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기 어려운 미일 합동훈련을 통해 비핵화 압박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압박의 카드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안에서 일본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 한편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가 어제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뒤 4시간 만에 돌아간 것도 이번 미일 공군 합동훈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오늘 모처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반가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엔 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12호 태풍 종다리마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에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장대 같은 시원스러운 소나기에 폭염으로 지쳤던 시민들은 모처럼 한숨을 돌렸고 뜨겁게 달궈졌던 도심도 잠시나마 열기를 식혔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32.2도이던 기온이 소나기가 쏟아지자 30분 만에 8도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요 며칠 계속 열대야로 무더웠는데 오늘 아침까지 더웠지만 갑자기 쏟아진 비로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오늘 같이 여의도로 소풍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국지성 폭우 형태로 쏟아져 경남 함양엔 호우경보까지 내려졌지만 폭염은 여전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전남 구례의 최고 기온은 38.3도까지 올라가는 등 내륙 지역은 대부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12호 태풍 종다리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일본에 상륙한 뒤 내일 일본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져 모레는 열대 저압부로 변하겠습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열도를 지나서 내일 남해상에 진출하겠으나 세력이 약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기압계에 큰 변동이 없어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폭염이 아무리 기세등등하다지만 모처럼의 여름 휴가까지 막을 순 없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피서지와 고속도로는 온종일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피서객들을 강푸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모래사장. 폭염 속 도심을 떠나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 여유롭게 파도에 몸을 맡기거나 각종 스릴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때론 짓궂은 장난으로 무더위를 씻어냅니다. 서울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물놀이 왔어요. 같이 4명이서 왔는데 이렇게 재밌는 추억 만들고 갈 것 같아요. 본격 휴가철의 시작.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휴양지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떠나는 여행길. 마음은 이미 날아오를 듯 가볍습니다. 지금 한국이 너무 습하고 더워가지고 가서 좀
수영하고 힐링도 하고 싶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할 예정이에요. 떠나는 마음은 설레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모처럼 가니까 기분이 좋고요. 안전하게 놀고 잘 놀고 오겠습니다요.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았지만 휴게소의 다양한 먹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설레이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아서 날은 덥지만은 그래도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휴가 인파가 몰린다는 7월의 마지막 주말.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한껏 부푼 마음과 함께 시민들은 저마다의 휴가지로 향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 동안 공식 휴가에 들어갑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동안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과 개각, 북미 간 협상 진전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를 앞둔 주말인 오늘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경북 안동의 봉정사를 방문했습니다. 휴가철 꽉 막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휴가철엔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에 탄 사람 수를 일일이 확인하는 식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차량들로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 그 옆으로 검정색 차량 한 대가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곧바로 경찰 오토바이 2대가 따라붙습니다. 차량들을 통제하며 갓길로 빼냅니다. 안에 인원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타고 계세요? 4분이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탔을 때만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불과 몇 분 뒤 위반 차량 한 대를 따라붙었더니 또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려옵니다. 7608 뒤에 차까지 2대 빼겠습니다. 차이는 운전자 한 사람뿐입니다. 6명 이상 타셔야 돼요. 변명도 하고 호소도 해보지만 선생님 뒤에 한번 보세요. 처음보다 위반이에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막히시는데 빨리 안 가고 싶습니까? 이날 오후 1시간 반 동안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 7km 구간에서만 74대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1분에 한 대꼴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있죠. 얌체들이 뭐 더 이익을 얻는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섭섭한 생각이 들긴 하죠. 최근엔 전용차로 사고로 부상자가 50% 이상 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20대로 집중 단속에 나선 이유입니다. 카메라로는 6인 이상 승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카를 동원을 해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중순까지 3주간 시행되는데 최대 벌점 10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자신의 체력을 믿고 무리하게 산을 오르다 탈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산행을 미루거나 더위가 심한 낮 시간대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중년의 부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오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위험도 우려되지만 자신의 체력을 강하게 자신합니다. 이번 주엔 2개째. 근데 체력은 여름에 가야 돼.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따라서 다시 체력이 여름에 나오는 거지. 등산객들 중에는 생후 17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산행에 나선 부모도 있습니다. 이틀 안 먹고도 가네요.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죠. 근데 돌려놓기가 생각하면 아프다, 아니죠?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산을 오르다 탈진해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에서 280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20%는 무리한 산행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모든 뇌부터 시작해서 장기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게. 전문가들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등산을 미루거나
더위가 심한 낮 시간대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면 탈진이나 온열 질환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등산을 하실 경우엔 충분한 양의 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면 소재의 속옷이나 티셔츠는 땀에 젖으면 잘 마르지 않아 쉴 때나 등산이 끝날 무렵 체온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땀이 쉽게 마르는 소재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SK건설이 시공 중인 라오스댐 사고 현장이 사고 닷새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고가 난 보조댐은 수백 미터가 무너져 내려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댐 둑이 있던 부분이 무너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공개된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D보조댐. 댐 둑 위에 포장돼 있던 아스팔트가 산산이 부서져 계곡 아래 나뒹굴어 있습니다. 25m까지 쌓여 있었던 댐 둑 토사는 모두 쓸려 나갔고 둑 밑에 있던 까만 안반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도로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조댐 상단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노란색 표지석을 끝으로 저 반대편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대쪽 노란 경계석까지 770m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유실됐습니다. 엄청난 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인근에 있던 나무들도 쓰러지고 여기저기 흙더미가 쌓였습니다. 아직도 추가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현장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피 명령이 늦었다고 주장합니다. 라오스 정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부실 시공 때문인지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공 책임을 맡고 있는 SK건설은 사고 전날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라오스 아타프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라오스댐 인근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색과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정글마저 끼고 있어 수색 작업이 30% 정도만 이루어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대가 모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고립돼 있던 주민들을 만난 겁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아기부터 노인까지 허리까지 차 있는 물을 헤치고 구조보트에 오릅니다.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엔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종된 가족 때문입니다. กับน้องเมื่อหน้าแล้วเมื่ออันนี้เมื่อเช้านี่ยังบ่ทันมายังบ่ฮู้เถื่อวุ่นวายบ่ฮู้ 피해가 복구돼 주민들이 한두 명씩 모이고 있다는 마을도 여전히 들어가는 길마다 장애물 투성입니다. 그나마 물이 빠진 마을도 아직도 곳곳이 이렇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피해 지역의 30% 정도만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태국과 중국 등 각국에서 온 20여 개의 구조대가 와 있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이 넓고 대부분이 정글을 끼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자 대부분이 어린아이나 노약자로 알려져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아타프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참사가 난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댐은 우리 정부의 대외 원조 사업을 통해 건설됐습니다. 명분은 원조였지만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원주민 이주 과정에 문제는 없는 건지 처음부터 논란이 있던 사업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대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메콩강 물길을 막아 건설된 세피안 세남노이댐은 전기를 생산해 이웃 태국에 팔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1년 전부터 댐이 건설된 최근까지 순식간에 넓은 땅이 수몰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물이 이번 사고로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소수민족인 야흔족 수천 명은 댐 수몰 지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 노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태국이나 이런 데서 최하층 이주노동을 하는데 그 가족화되는 일. 메콩강 유역의 다양한 환경 자원도 수몰돼 개발 당시부터 국제환경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막판에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그러나 개발도상국 원조 명목으로 나랏돈 950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개발이익은 SK건설과 서부발전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당시 국회의 요구에도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는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사업 추진 경위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빈소에는 검찰과 경찰 인사들을 비롯해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년의 죽음. 1987년 6월 항쟁을 불러온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아들 곁으로 떠났습니다. 박정기 씨는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를 이끌며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아들의 뜻을 잇겠다며 거리와 감옥에서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정부와 맞싸웠던 그러한 생생한 기억들을 역사 후대의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지난해 고 박종철 열사 30주년 추모제에 참석한 게 마지막 공식 활동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짓밟힌 아들을 가슴에 품었던 아버지는 검찰총장의 공식 사과를 받은 지 넉 달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빈소를 찾아 과거 국가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고인께서 바라시는 그런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이 되는데 전 경찰인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소에는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유가협 소속 회원들과 여야 정치인 등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아버님이셨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애도합니다. 고 박정기 씨의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며 유족들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대표적인 SNS 기업이죠.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잇따라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한 데 이어 트위터의 주가도 사용자 수가 줄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의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약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3천여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실적 부진과 사용자 감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위터는 2분기에 7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주당 순이익은 17센트에 그쳤습니다. 특히 월간 사용자 수는 3억 3,500만 명에 그쳐 시장 예상치보다 350만 명이나 적었고 오히려 전분기보다 10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This was definitely a bit of a gut punch for the bulls, just given the decline in users as well as the outlook going forward. I mean, look, it's similar. 앞서 페이스북도 현지 시간 26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며 주가가 1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700조 원이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34조 원가량 날아가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주주들은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SNS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우려와 함께 대표 주자인 두 기업이 잇따라 휘청하면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40대 남성 사망 원인 1위 간암인데요. 만성 비형 간염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비형 간염은 간경화도 일으키는데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면 비형 간염 환자도 간경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도혈관이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 응급실을 찾은 40대 남성입니다. 평소 앓고 있던 비형 간염 때문에 생긴 간경화 합병증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았었는데 병원 안 가고 계속 참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간 병원에서 바로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형 간염이 오래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가 생깁니다. 비형 간염 환자의 경우 근육이 부족하면 간경화 초기인 간 섬유화 위험이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근육이 부족한 경우는 간 섬유화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열량을 소모하는 근육이 부족하면 남는 열량이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입니다. 지방간은 간에 부담을 줘 비형 간염으로 인한 염증을 악화시키고 결국 간 섬유화로 이어집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흡수되는 에너지를 근육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간 섬유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국내 성인의 4%를 차지하는 비형 간염 보유자는 간 경화를 막기 위해 과음을 피하고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면 간 경화 위험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드루킹 김동완 씨를 열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앞선 소환 조사에서 제출한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담긴 자료를 중심으로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USB에는 댓글 조작 내역과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평균 0.7원 오른 1,612.2원, 경유는 1,413.2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미국의 재고 감소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로 차단 등의 요인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확산되면서 소방관 2명이 추가로 숨지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민 수만 명의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관광 포인트인 요세미티 밸리와 와우나는 관광객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조금 더 무대 가까이. 요즘 관객들은 무대 뒷모습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른바 백스테이지 투어가 인기입니다. 화려한 공연,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준비 과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기현정 기자가 안내합니다. 격렬한 탭댄스에 피아노는 과연 멀쩡할까? 탭이 강도가 되게 세거든요. 주기적으로 이제 다시 칠하기도 하고 다시 그림도 그리고 보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엔 짧은 암전 시간 동안 변신하던 세트가 숨어 있고 배우들이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도록 이름표도 붙어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소품들을 고정해 놓은 비밀도 숨어 있습니다. 소품들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여기 백스테이지 가서 보니까 자석해서 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공연에 맞춰 3년째 운영하는 이 백스테이지 투어는 관객들의 호응이 커 해마다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연주자가 나가면 객석에선 박수를 칠 거고. 무대 위에 올라 객석을 바라보니 마치 연주자가 된 느낌입니다. 실제 공연에 사용되는 고가의 악기들도 직접 보고. 대당 가격 2억입니다. 이 4대가 그러면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연주자들이 대기하는 분장실도 들어가 봅니다. 연주하는 사람처럼 그런 기분도 한번 느껴봤고요. 또 분장실에서 사진도 찍어보면서 또 내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기분도 느꼈어요. 화려한 공연에 가려 숨겨진 공간이었던 무대 뒤. 관객들은 무대 뒤의 다양한 모습과 비밀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공연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